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야망의 클립토 채널에 영상 올리기 시작을 할 건데, 좀 더 기존에 이제 리플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 현재 5%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장 전체에 하락이 났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88,000달러 붕괴가 됐고 시장 전반 4에서 6%대의 급락이 나왔단 말이야. 24시간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88,000달러 지지가 붕괴되면서 사실 단기 추세선 이탈을 했대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탈을 안 하고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꼬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죠? 일단 계속해서 CME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의 강제 청산으로 또 요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거예요. 또 파생 상품 시장의 청산액이 하루에 약 14억 달러 규모로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이저 코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죠? 그리고 SEC하고 규제 뉴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대요. 미국 SEC 내부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리프 ETF 신사 또 알트코인 ETF 결국 ETF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ETF 일정이 불확실성해지면서 기대했던 그 심리들이 실망감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또 알트들의 매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얘기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빠지고 나서 다 빠졌어요. 근데 단순히 ETF로 묶어버린다는 건 좀 그냥 영향이다. 근데 영향도 좀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블랙록 ETF 관련 루머도 좀 나오고 있고 그냥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의 시장 하락 그거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이거를 디커플링화 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내일도 그럴 거고 다음 주도 그럴 거고요. 한 달 뒤도 그럴 거고 1년 뒤도 그럴 거고 10년 뒤도 그럴 겁니다. 비트코인과 좀 디커플링 흐름이 나와줘야지 별도의 메이저 코인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비트코인과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렇게 강하게 빠지면 여러분들 계좌가 보통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20%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가끔가다 아니 왜 나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내 계좌에 마이너스 50%가 있다 이러잖아요. 바로 이 하락 추세를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세일러라고 아시죠? 그 마이크 세일러가 최근 그래서 새로운 녹색점을 추가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해석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또 대규모 BTC 매수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뭘 말은 했는데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봐요? 전 이 자체가 의심이 됩니다. 저는. 물론 마이크 스테지가 BTC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망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마이크 셀러가 나 얼마에 매수할 거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죠. 그냥 매수할 때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밑에서 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왜 오역을 하냐 이거죠. 쓸데없이 먼저 선에서 선반영한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안 해요. 언론이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하락을 유도하죠. 사실 유도도 아니에요. 이미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매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걸 갖다 살을 붙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의도적인 내용이 시장 안에 기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페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자, 이게 여러분들 하락을 더 시킬 거였으면 더 밀었어요. 근데 왜 또 오늘 하단 꼬리를 스물스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봉 좀 잠깐 볼까요? 한 30분봉 봐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자, 봐요. 자, 어떤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하게 밀었다가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죠. 즉 하락을 멈추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각이 변했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하락을 스톱을 시킨 흐름이 분봉상에 나왔다. 이거 누가 만듭니까? 아니, 아무도 안 만들어요. 그냥 밑에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도하고 있는 자가. 근데 일봉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일봉도 기가 막혀요. 일봉을 자,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역헤드 앤 숄더. 자, 이 구간 이탈하면 깨집니다. 그럼 추세 하락이에요. 진짜 난리 납니다. 그냥 다 죽어요.
그냥 다 죽고 새로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가격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이제 더 이상 BTC로 1억 이하에서 매수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냥 이 가격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기 힘들 겁니다. 그거는 얘네들이 의도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1억 이하로 떨어지면요, 비트코인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매도세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몰라요. 어마무시하게 자빠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가격이 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두고 보세요. 절대 안 깨질 겁니다. 깰 수가 없어요. 깼다가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평과 이격과 그 상승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여기죠. 요 구간부터 이평들이 정배열이 됩니다. 그죠? 정배열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거 30선이죠. 요거 32평. 이게 세력선이에요. 이들의 이격이 벌어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요 단기 72평이 원래 꾸물꾸물 거려요. 32평과 이렇게 놀면서 가요. 계속. 이거는 단기 2평의 변동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단기 72평하고 중기 32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격을 벌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역배열되는 거 있죠. 역배열 상태에서 이격을 벌리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시세가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깨진다고요. 그러면은 세력선까지 다 이탈을 해요. 완전 역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는 시기. 우리는 이때 개인 투자자는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때 돈 있는 사람들은 쓸어 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학습이 너무 많아졌어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떠날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기 7일평 이격을 데드크로스를 계속 벌린다면, 그럼 이 상황이 발생되면은 내리 꽂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로 그렇게 두질 않는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시세 기준 라인에서 시세 라인이 거의 맞닿아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요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렇게 주저앉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 미련을 버리십시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추세를 이어가 줄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XRP도 상승할 거고, 이더리움도 상승할 거고, 그죠? 근데 얘네들 이 해킹 사건이 지금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암호화폐는 가장 최고의 적이 해킹이에요. 근데 이 해킹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한번 뺏길 때마다 몇백원씩 몇천원씩 털리는데, 그리고 나서 시세가 상승해 버리잖아요. 그럼 평가 자본금이 어마어마해져요. 예전에 요번에 업비트에서 처음 해킹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더리움을 540억 정도 해킹 피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 가격대를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1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건드니까 이 불안 요소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북한 해커 라자루스 애들이 계속 그 소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워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하락 음모론이 좀 돌고 있어요. 월가 기관의 조용한 매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ETF 자금 유출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장외에서 OTC 데스크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가격을 눌러놓고 기관이 장외에서 사고 있다, 이거예요. OTC가 뭐냐면은, 자,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일반 투자자는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관이나 채굴업자들, 그죠? 그리고 VC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내에서는 조정을 강하게 때려놓고 장외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다시 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 지갑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이체시킨 다음에 막 매집을 터뜨리면서. 참.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가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웬만해서는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트레이딩하고 연습하고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 빠졌을 때 앞전에 털리신 분도 엄청 많을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든 캔들에는 꼬리가 있습니다. 결국 하락이 나오면 단기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단기적 매도세는 출현하게 돼 있다. 그래서 꼬리가 나오지 않은 캔들은 좀 더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습니다. 트레이딩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아무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FOMC 전에 변동성을 유도하는 시나리오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상승하기 전에 보통 골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유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XRP ETF 승인에 대한 대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알트 ETF를 발표 전에 저점에서 매집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장 하락을 유도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음모론이 최근 시장 하락에 이야기가 다시 최근 시장 하락에 떠돌고 있는 세 가지 음모론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암호화폐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주식하고 다르니까 주식은 좀 분산도 좀 돼 있고요. 섹터도 나눠져 있고 개별적인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애들하고 영향을 안 받는 애들도 따로따로 있습니다. 해외하고. 근데 이 암호화폐는 글로벌 거래소들이 주요 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종목들도 코인들도 다 전 세계 글로벌 이렇게 거래소들이 있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총이 당연히 주식보다 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전반적인 힘을 다른 알트코인들이 웬만해서 이기기 힘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드릴 거고 그리고 좋은 코인이나 시사할 만한 코인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즉 수익을 내기 좋은 코인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시장 전체가 하락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좋은 코인들 계속해서 공유 드릴 거니까 앞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